쭉 가던 가드레일이 거의 다 잠길 정도로 물에 차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사람 허리까지는 물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는 그냥 안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모험을 걸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요거 하나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키백과 윤성로입니다. 올해도 비가 정말 징그럽게 많이도 왔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자동차와 비 하면 정말 안 좋은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건물 지하주차장이 한 층이 통으로 침수가 되면서 차량이 수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대체 자동차가 침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운전하다가 이번에 또 안타까운 오송 지하차도 사건과 같이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는 경우나 큰 물 웅덩이를 만났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종합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행 중에 앞에 침수된 지역이 보여요. 내가 그런데 그 길을 지나야 한다 라고 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비상 상황에는 무조건 비상등부터 켜주셔야 합니다. 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이 얼마나 차오르냐를 보시면 됩니다. 물이 똑같이 차올라 있다 하더라도 커다란 SUV가 지나고 있는데도 범퍼까지 찼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세단 같은 경우에는 못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건너는 차가 없어, 레퍼런스가 없어, 내가 가장 처음으로 건너야 되는 상황이야, 내 뒤에 차들은 밀려 있어 라고 하는 상황에는 마찬가지로 비상등을 켜주신 상태에서 먼저 옆쪽 가드레일이나 인도 혹은 보도블럭이 이렇게 좀 지나는 그 굴곡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가던 가드레일이 거의 다 잠길 정도로 물에 차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사람 허리까지는 물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는 그냥 안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모험을 걸어야겠다, 그럼에도 나는 저기를 건너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요거 하나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창문 열고 들어가세요. 내가 주행 중에 물이 갑자기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막 차올라서 시동도 꺼지고 내가 이 차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상황에 밖에 물이 이만큼 차 있는데 시동도 꺼졌고 차 실내로는 아직 물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 과연 차 문이 열릴까요? 쉽게 말하면 문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그 몇만 톤의 물을 밀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같은 곳에서도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유리창을 깨세요, 혹은 바깥과 차량 내부의 이 수위가 30cm 미만까지 차 안에 물이 찼을 때 그때 문을 여세요. 다만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굉장히 미지수라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들 유리 두께가요, 뭐 이중접합 차압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두껍고 앞유리는 심지어 막 다니다가 돌을 맞아도 그냥 뻑하고 금이 가고 말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발로 깨고 탈출을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압력 차이가 거의 없어졌을 때, 문의 무게가 가벼워졌을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내려라? 이것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도어 캐치 자체가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장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시동이 꺼지고 깜깜한 상황에 물이 여기까지 이제 수위가 30cm까지 맞춰졌는데 그 와중에 무슨 뭐 전자식 도어 캐치는 지금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전기가 안 통하니까 얘는 안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백업 스위치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상황이 되면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일단 창문을 열어라, 제발 창문을 열어라. 여러분, 내장재가 아무리 젖어도 고장나지 않아요. 자동차 안쪽 이 도어 패널은 비를 아무리 맞아도 고장나지 않고 썩지 않고 부식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젖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옷 좀 젖는 거 내 목숨보다 아까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달리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랐어, 일단 창문부터 내 문짝을 다 내려주세요. 자동차 회사들이 물에 잠겼을 때 자동차 페일세이프로 4짝 중에 한 짝은 창문을 내리는 걸 자동으로 꼭 작동하도록 기능을 넣어놨을 정도로 침수가 됐을 때 창문을 내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 글로 탈출하면 되니까. 자, 창문을 내린 다음엔 어떻게 하냐?
일단 여러분들의 차가 지금 어디까지 주행했는지를 짧은 순간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더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이미 내가 꼭지점을 지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오송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 양쪽은 동일하게 뚫려 있었지만 물은 어디서 들어왔다? 한쪽에서만 들어왔어요. 물살을 헤집고 나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뒤로 나가는 게 더 수월했겠죠. 물살을 거스르고 나가야 되니까. 앞쪽에서 막 물살이 엄청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내가 차에 출력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는 저속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기어도 수동으로 바꾸셔서 정신이 있으시다면 1단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RPM으로 최대한 저속에서도 높은 토크로 빠르게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기어를 고정하고 웬만하면 변속도 하지 말고 저단 기어로 절대 시동 끄지 말고, 그리고 시동이 꺼졌는데 시동을 다시 걸려고 하지 말고, 혹시라도 요즘처럼 또 이제 뭐 태풍이 왔어요, 뭐 어디가 또 침수가 됐어요, 어디가 잠겼어요, 그래서 침수차가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중고차 시장이 풀릴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동차 365 같은 사이트 들어가서 보험 이력 조회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차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확인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 중고차를 산다 라고 할 때는 계약서에 한 줄만 넣어달라고 하세요. 한 줄만. 자연재해, 뭐 침수,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차량이라는 게 나중에라도 발견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네가 환불해라 라고 계약서에 한 줄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넣어준다 그러면은 그 차는 거르세요. 자, 여러분, 가면 갈수록 비를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앞으로 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라도 머릿속으로 한번 내가 잠기면 창문을 내린다, 요거 한 번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딱 와닿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상상 속으로라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번 내용과 관련해서도 뭐 추가적으로 내 의견도 있다, 아니면은 뭐 이것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불성과 함께 즐거운 러브마이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인사? 응.